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미국 사는데 어려운 점 한 가지를 얘기해 볼까 해요.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는 인간관계, 사람 관계 만들기, 소통 이런 면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미국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3년 넘게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덜해지긴 했어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께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고 그러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는 게 막 인생에 현타가 오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런 고민들로부터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지나온 시점에 그런 어려움들을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기록 남기고 공유드리고 하는 거니까 많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번 영상의 어려움 토픽은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는 영어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이런 환경 때문이기도 한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미국 생활 처음 할 때는 진짜 영어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됐었는데, 뭐냐면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갈 거예요. 혹은 조금 더 덜 자주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귀찮은 일일 수는 있죠. 막 굳이 나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곳으로 와버리면은, 그리고 여행자의 입장이 아닌 거기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통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상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사소한 햄버거 사 먹기, 그 다음에 은행 통장 뚫기, 이런 게 진짜 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저는 아직도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그 학생 때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되게 많이 사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는 게 진짜 영어가 처음에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샌드위치를 한 100개는 넘게 사 먹었을 테니까 다 알아듣고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알고 하는데, 그때는 이게 양배추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다음에 걔네가 뭐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정말 안 들렸어요. 그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이제 빵 구워줄까? 이렇게 그 샌드위치 집에서 물어볼 때 딱 한마디로 토스티드?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몇 번 듣고 나니까, 이게 토스트 이드 해서, 그래서 토스트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그제서야 알아먹고, 한번 알아듣고 나면 계속 들리는 거긴 한데 참 좀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예를 들면 은행이나 중고차라도 한 대 사야겠다, 아니면 핸드폰을 만들어야겠다, 요런 조금은 덜 자주 하는, 하지만 의사소통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요런 과제를, 일상의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정말 등에 식은땀이 줄줄 나고, 가기 전에 진짜 사전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가죠. 막 단어도 좀 찾아보고 표현도 좀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말할지 미리 좀 연습해보고. 아니, 은행 가서 통장 뚫으러 가는데 막 그거를 연습하고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말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 못 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긴장이 너무 많이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돌발 상황들,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에서의 얘기들도 당연히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든 되게 막 의사소통이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또 엄청나게 지치는 일이 돼버리고, 은행에서 나는 30분 정도 상담하고 나왔는데 이미 하루 종일 써야 될 에너지를 막 다 쓴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자야겠고 이런 느낌.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영어 표현을 쓸지를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영어를 배운다는 게, 언어를 배운다는 게 상황을 부딪혀 보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상대방이 하는지를 통해서 이렇게 픽업하고 이런 면이 되게 센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는 상황에 접하면은 항상 배울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항상 내가 좀 안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이런 류의 긴장감은 사실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계속 있는 것 같고, 제가 3년 넘게 살았다지만 완전 이제 미국에서 처음 해보는 곳을 가면은 또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음 1년 정도보다는 훨씬 지금 되게 상황이 좋긴 하죠. 저는 그래도 그동안 조금은 늘었을 테니까요. 영어도 그렇고 여기서 의사소통하는 표현법들도 그렇고. 또 하나의 측면은 또 인종적인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면인데, 뭐냐면은 비슷한 얘기예요. 막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고,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그게 토픽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그런 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테크 직군의 경우는 또 이런 좀 특수한 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되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라는 게 그 표현법이 정말 다 다르고, 보면은 사람의 어떤 다양성의 폭이랄까, 그게 한국에서 경험하던 거에 비해서 훨씬 큰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일하는 환경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왔지만, 한국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되게 그 사람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의 다양성의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직설적이고, 어떤 사람은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어떤 사람은 조금 말이 없고 약간 행간을 좀 읽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 어떤 소통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요 정도 폭이 있었다고 치면은, 미국으로 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 뭐 중국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백인들, 흑인들, 남미 사람들, 유럽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다 막 표현하는 법이 다르고, 그 사람이 온 문화권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맺고 뭐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되게 다양성이 있고, 근데 또 그런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새로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내가 아예 겪어보지 못한 상황일 확률도 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지,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그거는 또 이제 부딪혀 가면서 배우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구나,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좀 이런 식이구나, 이런 부분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이제 출신에 따라서 그 액센트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처음 오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보다 뭐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영어가 훨씬 어려운 것 같다, 막 하나도 안 들린다.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콩글리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무슨 단어를 하는데 그게 영어로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끼리는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그런 게 이제 각 나라별로 또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많이 듣다 보면은 또 그게 파악이 돼요. 아,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런 상황에 쓰는구나. 그냥 좀 제 안에서 또 매핑이 생긴달까, 사전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역시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처음에 미국 와서 몇 년 동안 제가 영어 때문에 겪은 어려움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새로운 상황에 접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하니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되게 높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이라는 건 별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슈퍼마켓에 가서 계산을 했는데 점원이 How are you라고 물어보네. 그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그런 거 배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또 캐치해내고, 그거 역시 소통의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공유드려보고자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 채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